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과방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목 방송통신위원 한 명에 대한 의결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민주당목 2명의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따위 청문회를 방송장악 청문회라고 명명해놓고 왜 3번씩이나 해야 하는 것인지, 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자, 이걸 반대로 놓고 해석하면 다른 건 몰라도 MBC만은 반드시 뺏기지 않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결기가 대단하다, 이런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초인류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미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면서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지요. 여기 더해 김 직무대행은 그 다음 날인 19일에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한 맞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3차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 시작 20여 분 만에 퇴장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진숙 위원장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의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고요.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 또한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며, 자, 만일 끝까지 진행이 돼서 26일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는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꼼수를 부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대단한 잔머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목 2명의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 최영두 국민의힘 간사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한 명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단박에 감이 오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대통령목 2명, 야당목 2명, 여당목 1명 등 5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숫자를 왜 홀수로 해놓은 것인지, 자, 홀수로 해놔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22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 이후에 9개월 동안 야당은 자기 목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깽판 치기 위함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 무려 3명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사유에는 2인 체제의 불법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최민희의 발언은 야당목 2명만 의결하고 여당목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MBC를 사수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인데요.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 야당목 2명만 의결하고 여당목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탄핵 기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그리고 야당목 추천위원 2명, 이렇게 2대2 구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결할 수 없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성 2명, 반대 2명, 사안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의결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물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지만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이를 빌미삼아 야당이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오늘 최민희가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구상을 했다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민주당 지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으로 저런 발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계속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복잡한 듯 보여지나 그 목표는 단 한 가지, 공영방송 MBC를 계속 민주당 이중대로 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폭주가 시작되면서 그 첫 스타트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몰아냈지요. 전임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3개월 만에 사퇴시킨 데 이은 두 번째 폭거이고 이준석 위원장이 그 세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부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단체나 언론학회 등 외부 인사가 추천토록 하는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MBC 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행태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즉 IT, 그리고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차원의 조직입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청사진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AI 전환을 지원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친야 방송 하나 지키겠다고 행정조직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하나를 지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력화시키는 게 이게 무슨 공당이냐, 공당의 자격이나 있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 점을 국민들께서도 꼭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